어떤 기사를 소개를 해주실 건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네. JTBC가 이제 지난해 어떻게 보면 최순실 게이트의 뭐라고 할까요? 시발점이 됐죠. 네. 시발점이 된 그런 발음은 좀 잘. 네. 시발점. 네. 시발점이 네. 된 태블릿 PC 보도에 관련해서 심의 안건으로 올린 사건인데요. JTBC 태블릿 PC 보도를 예. 심의위에 네. 누가 올렸었나요, 그거를? 이거는 지난해 1월 17일부터 네. JTBC 태블릿 PC 조작 진상규명위원회 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변희재 전 미디어워치 대표가 네. 대표와 이제 친박 단체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만든 단체예요. 근데 이 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는 JTBC가 최순실 태블릿 PC를 가지고 온 것처럼 네. 보도를 했지만 이거는 조작이다. 최순실 씨의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태블릿 PC다. 그럼 누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를 잘 들어보면 네. 어떤 다른 인물이 있어요.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 거. 아, 그 명의가 김한수 예, 예. 행정관 이름으로 예. 돼 있다 그랬었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JTBC가 마치 최순실의 태블릿 PC인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조작을 했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공정성이나 객관성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징계를 내려야 된다. JTBC에 대해서? 예. 그런 주장을 거의 한 달 동안 농성을 하면서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농성을 했다고요? 예, 예. 네, 그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에서? 예, 그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목동에 있는 코바코 건물에 입주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방송회관 앞에 가면은 1월부터 계속해서 방송회관 밖이랑 안에까지 이분들이 계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한 진짜 많았을 때는 200~300명 정도가 오셔가지고 200~300명 정도? 예, 밖에서는 이렇게 트럭 있는 스크린 있잖아요. 네. 스크린이 있는 트럭. 아, 트럭 있는 스크린? 스크린이 있는 트럭을 가지고 네. 그게 왜 조작인지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태극기 애국가를 틀어놓고 네, 태극기를 틀어놓고 애국가를 휘날리며 오늘 좀 말이 꼬이네요. 네, 애국가를 틀어놓고 태극기 집회 하시는 분들이랑 많이 겹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래서 결국 이분들은 최순실 게이트라고 안 하거든요. JTBC 게이트라고 부르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 JTBC 게이트가 탄핵을 조작했다. 탄핵을 조작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기획성 있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게 뭐 기획이 되고 있다 이렇게 뭐 생각한다는 말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탄핵 조작의 핵심이 JTBC의 태블릿 PC 조작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이제 JTBC를 빨리 징계를 하고 없애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방송회관에 들어서는 문에 네. 큰 그림이 하나 있어요. 무슨 그림이 있냐면 네. 손석희 JTBC 앵커가 파란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여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사진이 있지 않았나요? 다른 건가요? 합성인가요? 전혀 다른 거고요. 아, 전혀 다른 거? 그건 이제 1993년 네. 공정방송 파업 때 서울구치소에 그렇죠. 구속되고 그때 포승줄에 묶였던 사진이고요. 네. 이 사진은 이제 완전히 합성 사진. 합성한 사진. 그러니까 그 1993년의 사진은 네. 92년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 사진은 이제 약간 웃고 계시잖아요. 네. 손석희 예, 앵커가. 예. 저도 그 사진을 많이 봤는데 이거는 되게 고개를 툭 숙이고 있는 손석희 앵커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이에요. 거기에 그 조작보도 내란선동이라는 조작보도 내란선동.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JTBC를 징계해야 되고 손석희 앵커도 이제 뭐 이런 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민원을 신청을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시청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시민단체들의 민원 신청으로 네. 이제 안건이 올라가거든요. 아, 일단 누가 민원만 넣어도 일단은 안건은 올라가는 거예요? 무조건 올라가는 거는 아니고요. 네. 그 민원 신청건이 정말 방송이 되었고 네. 그리고 심의 규정이라는 것에 위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면 네. 그 중에서 이제 사무처가 골라내가지고 심의 안건을 상정하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건보다 훨씬 오래 시간이 걸렸어요. 보통 아무리 길어도 한 달을 넘기지 않는다는 식으로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막 한 달을 넘기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규정돼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네. 보통 그냥 통상 한 달 정도 걸릴 수 있다는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심의위에 가보면 거의 이제 뭐 한 달 전이나 2, 3주 전에 방송됐던 부분이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먼저 회의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JTBC 태블릿 PC 보도가 사실 10월이잖아요. 10월 24일. 네, 10월 그렇죠. 24일에 안건이 이번에 2월 14일에 심의가 되는 거죠. 아, 심의에 올라갔어요? 네네. 14일에 심의 안건으로 올라간 거죠. 그런데 이제 이때까지 심의 안건에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가 굉장히 큰 관심사였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실 최순실 태블릿 PC가 지금 특검이랑 검찰에서도 증거로 채택한 태블릿 PC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 분들이 사실 친박단체로서 탄핵에 반대하는 어떤 정치적인 목표를 가지고 네. 이게 조작이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계시고 장기 농성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10월에 방송된 거를 계속 상정하지 않고 있었는데 네. 그 친박단체가 시위를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왜 지금 시점에서야 이게 심의에 올렸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10월 24일 방송뿐만 아니라 네. 24일, 12월 8일, 12월 19일, 12월 20일, 1월 11일자 보도까지 다 민원을 신청했어요. 아, 그쪽에서?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최순실 태블릿 PC와 관련된 보도들.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은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에 관련된 것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에 시술을 했다라는 보도 크게는 그렇게 보면 두 가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다 민원을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총 거의 30여 건 민원이 들어왔고 그거를 이제 검토하는 과정이 거의 2달 정도가 소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농성하기 전에 이미 민원을 넣어놨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심의에 안 올라오니까 이 사람들이 보수단체 분들이 오셔서 농성을 하는 거예요. 그걸 빨리 안건으로 올려라. 올리고 빨리 제재를 내려라.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거가 올라가는 거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인 이유가 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찰이 증거로 채택을 한 사안이고 검찰이 최순실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미 그랬었고 그리고 통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현재 수사를 하고 있거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네. 심의를 하는 거를 피해왔어요. 그리고 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어떤 경우에 심의를 할 수 없습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법적 구제 수단이 취해지고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별도의 법적 구제 수단이라면 뭐 언론중재위를 말하는 건가요? 재판이나 수사 이런 것들 다른 법적인 행위가 취해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거를 이제 사실 이미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니까. 왜냐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수사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부분, 특히 공정성 심의나 객관성 심의 같은 경우에서는 수사권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심의가 하는 게 좀 적절치 못하다. 이런 의도에서 이거를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거를 심의에 올렸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보수단체 분들의 압력에 넘어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리고 그쪽 업계 분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효준 위원장이 새누리당 의원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찾아와서 압력을 행사했다. 근데 실제로 방송회관 앞에 보수단체들이 집회를 할 때 윤상현 의원이나 김진태 의원이 오셔가지고 JTBC의 조작 보도를 징계해야 된다. 이런 집회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김문수 전 도지사도 방송통신심의위에 와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전 새누리당 측의 압박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지금 상황인 겁니다. 그렇군요. 아니 자기들은 뭘 하면 어디 뭐 개입하지 말라고 뭐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심의가 된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 비판이 많이 나왔어요. 아 그렇죠. 원래 이렇게 뉴스의 한 꼭지 이런 걸로 가지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자주 하나요? 원래? 자주 하죠. 하기는 하는데 그래요? 대부분 이제 불공정 심의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죠. 뭐 과거에 세월호 참사 때 이제 다이빙벨 보도 같은 경우도 있었고요. 그랬죠. 맞아요. 통합진보당 김재현 의원을 인터뷰한 게 객관성과 공정성에 위배된다 이런 식으로
심의위에서 제재 결정을 내려서 기자들이 항의했던 적도 있고요. 그런 그랬군요. 사례들은 있습니다. 근데 뭐 어쨌거나 이건처럼 이게 뭔가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고 이게 뭐 사실 뭐 CCBB가 명확하지 않아서 뭐 재판 중이니까 뭐 심의를 안 하겠다라는 취지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다이빙벨이나 김재현 의원 건은 소송 중인 건은 아니었고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제 보도 시간적으로 특정 주장이 편중됐다. 그리고 뭐 반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뭐 이런 수준의 논의였고요. 그래요. 근데 이 건 같은 경우는 태블릿 PC가 조작됐느냐 조작되지 않았느냐라는 걸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인 셈인데 사실 심의위원들의 수준으로는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뭐 수사권도 없는데 없고. 어떻게 그걸 판단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상 뭐 검찰에서도 인정도 했고 뭐 검찰이 또 여러 증거를 제시했는데 그렇죠. 네. 그걸 어떻게 최순실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비춰보시면 2008년 광우병 집회 당시에 보수 언론에서 MBC PD 수첩을 엄청 물어뜯지 않았습니까? 그때 중앙일보는 그 조작 보도도 내놓기도 했었는데 그 촛불 집회의 어떤 구심점이 됐던 PD 수첩 보도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보수 언론들이 여론전을 펼쳤었거든요. 근데 그랬었죠.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이 주류 언론 가운데서는 MBC를 제외하고는 JTBC 태블릿 PC 보도의 근간이 되는 PC가 조작됐다라는 주장을 하는 주류 언론사는 없습니다. 그렇죠. MBC를 제외하고는 없고 MBC도 이제 탄기국 쪽 주장을 이제 인용하는 형식으로 보도는 한 셈인데 어쨌든 타 경쟁사에서 의혹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만큼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박근혜 측에서 빅브라더라고 칭했던 이 TV조선의 이진동 부장 빅브라더입니까? 예. 그냥 예. 이 모든 국정농단을 기획한 빅브라더라고 박근혜 측에서 이진동 사회부장이 이진동 부장 예. 아마 기획 취재부장일 텐데요. 지금 이진동 부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또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건은 그 실제로 그 건물에서 JTBC 기자가 입수한 게 맞다라고 월간조선 1호로에서 말을 하기도 했거든요. 뭐 경쟁사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거죠. 그렇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당시에 한겨레, 경향, JTBC 기자 등이 같이 그 건물을 들어갔대요. 이진동 부장 말에 따르면. 근데 건물 관리인이 돌아가라고 했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돌아가라. 근데 이 건물 관리인이 조간을 8개를 보는 분이었대요. 거의 속가보시네요. 거의 아침 신문. 미호 기자인데요? 아침 신문을 매일 속가보시는 분인데 이분께서 나는 한겨레 성아무개 기자의 정치 기사가 매우 마음에 안 든다. 라는 말까지 하셨대요. 그래요? 한겨레 기자 앞에서. 이렇게 다 이제 돌아갔는데 JTBC 기자가 기지를 발휘해서 핸드폰을 두고 온 것 같다고 하면서 혼자만 다시 건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들어가니까 이 건물 관리인이 JTBC 기자를 불러서 내가 사실 손석희를 되게 좋아한다. 그러면서 태블릿 PC를 줬다고 이진동 부장이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월간조선 1호로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의 말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다면 사실 그 입수 과정 그리고 이후에 검찰에서 증거 능력으로 판단한 부분 그리고 이후에 장시호가 제출한 또 다른 최순실 태블릿 PC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이건 정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물인 거죠. 그냥 최순실 거죠. 뭐. 맞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참고 견뎌내고 있는 JTBC도 굉장히 그 어떤 면에서는 대단하다. 고소한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했어요. 예, 법적으로 고소는 했는데 이게 지금 그 극우단체 매체에서 신상을 털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MBC 현 경영진 정도의 수준이라면 뉴스 사유화를 통해서 강하게 대응을 했겠죠. 그 이번에 환노이 MBC 청문회 관련해서 이틀 동안 9개의 뉴스 리포트를 내보냈는데 MBC 뉴스데스크에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보도로 이제 보복을 할 만도 한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참고 있거든요. 그냥 어느 정도 그냥 팩트 체크만 하고 이제 뭐 그렇게 이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사실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수준인 것 같긴 해요, 사실. 도를 넘어서 고소를 하는 게. 그러니까 저희 되게 문제인 게 또 저는 어제 얻긴 것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방금 뭐 JTBC가 팩트 체크 정도로 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너무 심하니까 이 주장들이 1월 11일에 아예 뉴스룸 자체에서 태블릿 PC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그래서 이제 태블릿 조작서를 반박하는 조목조목 7가지를 해가지고 다 반박을 했어요. 그러면서 근데
근데 그분들이 제기하시는 주장들이 굉장히 자잘한 것들이거든요. 자잘한 것들? 예를 들면 좀 어떤 예를 건가요? 들면은 이런 거예요. JTBC가 태블릿 PC 화면을 보여주는 화면에서 네. 이게 태블릿 PC가 아니라 일반 PC 화면이다. 데스크톱이다. 그리고 태블릿 PC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파일들 안에 네. JTBC 취재진이라는 파일이 있다. 그게 최순실 PC라면 왜 JTBC가 있겠느냐. 이런 식인데 이게 손석희 앵커가 1월 11일에 나와서 한 말에 따르면은 네. 이거를 입수 과정을 따로 공개를 했고 여러 폴더에 담긴 파일을 한 번에 보여주려고 왜냐면 태블릿에서는 이렇게 막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폴더 저 폴더 해야 되는데 그거를 뉴스에서 보여줄 수 없어서 우리 데스크탑에다가 옮겨가지고 담은 거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쉽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네. 그 위에다 폴더를 그냥 만든 거다. 그리고 이것에 관련해서 검찰도 파일 조작 흔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취재의 경위에서 이제 조금 달라진 부분인 건데 사실 기자가 이런 어떤 식으로 이거를 보여줄 건지 그거에 대해서 사실 입수한 경로까지 네. 밝힐 필요는 사실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렇죠. 뭐 사실 그렇기도 하고 네. 네. 이게 조작만 아니면은 그쵸. 상관없는 건데. 그리고 이제 어제 그래서 이제 심의위에서도 나온 말이지만은 이제 하남신 여당 추천위원이 한 말인데요. 네, 그분이 아직도 계세요 여기. 네. 근데 이제 그분은 여당 추천을 받은 위원이지만 네. 언론인 출신이에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이거를 심의를 하는 게 언론인은 취재원 보호가 의무인데 그거와 그렇죠. 같이 취재 어떤 경로 같은 거를 밝히는 거는 혹시 취재원의 이야기를 하게 될 수도 있고 네. 위험한 부분이다. 그래서 심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한다거나 네. 아니면 JTBC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알려고 하면 안 된다. 그거와 관련된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까지 했어요. 여당 추천위원이. 이제 그런 식으로 그분들도 이게 어이가 없다는 거는 아는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하남신 의원은 뭐라고까지 말했냐면 이거를 그냥 문제 없음으로 오늘 끝내버리면 저분들이 또 오셔서 농성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JTBC 뉴스룸이 조작이어서 심의를 한다기보다 네. 저 등살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귀찮은 거야. 그쵸.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최대한 시간을 끌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검토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렸고 네. 어제 이제 심의 안건 상정이 된 후에 결론도 자료 제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심의 보류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결론 내지 않은 상태인 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실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탄핵 정국의 눈치를 보면서 네. 슬금슬금 이제 끝내려는 모습인데 이게 자료 제출을 하는 것만으로도 네. 사실 문제 없음을 결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조작 볼 수 있는 게 좀 살아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다음 주에 JTBC는 네.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되냐면요. JTBC 취재진이 PC를 가지고 왔을 때가 네. 최순실 태블릿 PC의 전원이 꺼져 있었대요. 예. 그런데 충전선이 없잖아요. 자기 게 옛날 아니니까. 모델이라고 그게. 네. 네. 그래가지고 다른 지역에 있는 태블릿 PC를 네. 만든 업체의 회사에 가서 네. 충전선을 사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후에 충전선을 켰을 동안이 4분 후에 바로 켜졌다는 거를 가지고 또 이거는 조작이다. 4분 후에 켜졌다고 조작이라고요? 왜냐하면 얘네가 충전선이 없었는데 네. 충전선을 사고 충전을 하는 게 4분밖에 안 걸리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자잘한 것들로 꽂아놓고 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게 되게 가능성이 많은 게 그거를 아예 가져갔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은 그 어떤 시간 시차 같은 것 때문에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옛날 태블릿 모델이고 오래 안 켜졌을 가능성도 있고 뭐 여러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약간 너무 자잘한 네. 것들로 이게 조작이다라고까지 이 진위 여부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것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JTBC는 다음 주에 이제 그것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해야 되는 왜 4분 만에 켜졌는지. 이제 그런 증거가 어딨어. 그래서 이제 더 문제는 뭐냐면은 네. 이렇게 사실 자잘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를 어제 심의위 회의에서 여당 추천위원인 함기영 위원이 네. 그대로 주장을 읊조리시면서 나는 이런 것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상식이 별로 없으신가?
아니 근데 그런 작은 것들이 네.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도 태블릿 PC 자체가 조작이다라는 결론으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미 그게 지니어부가 나온 상태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까지 막 트집을 잡으면서 똑같이 보수 단체가 하는 주장을 그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가지고 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참 문제가 많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네. 함기영 위원이 의견 진술을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의견 진술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담당자가 와가지고 설명을 하라 이거죠. 그렇죠. 네. 그걸 들어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큰 관심사가 됐기 때문에 의견 진술 들어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네. 하기로 했는데 야당 위원들이 반대를 한 거죠. 이걸 왜 의견 진술을 듣냐. 그리고 당연히 그날 만약에 의견 진술을 결정했더라면 네. 정말 큰 비난이 일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의견 진술은 거의 법정 제재나 행정 지도를 전제하에 두고 왜 그래요? 이런 일을 했니? 라고 혼나는 교무실 분위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오면은 PD분들이나 뭐 보도국장들이 오셔가지고 네. 뭐 정말 심의를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네, 막 그 드라마 프로듀서에 나왔었죠. 차태현 PD. 양복 입고 간다 그러죠. 네. 거기 갈 때는. 네. 막 이제 그런 류의 약간 죄인 같은 분위기가 연출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됐을 거예요. 만약에 의견 진술을 결정했다면. 네. 그런데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심의도 문제가 될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료 제출이라는 자주 안 나오는 결정을 한 거죠. 그 자료 제출이라는 거는 사실 그냥 시간 끌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거를 결정하는데 그것도 야당 위원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왜 이거는 그냥 혐의 없음? 그 뭐라 그러지 그거를? 문제 없음. 문제 없음. 네, 문제 없음으로 쳐고 그쵸. 그냥 나가야 빨리 된다. 끝내야 뭐 이렇게 되는데 얘기를 하는 거죠. 야당 추천위원들은. 근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하남신 의원이 야 네. 그러면은 또 저 농성할 거 아니냐. 그래서 못 한다는 거죠. 문제 없음으로. 그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농성하면은 다 해주나? 그러니까 네. 그 나쁜 관행을 남길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랬는데 이제 여당 위원들이 그리고 1월 11일에 이미 JTBC 뉴스룸에서 네. JTBC의 의견을 듣지 않았냐. 근데 왜 또 자료 제출을 하라고 하냐. 또 똑같은 게 또 올 거 아니냐. 그런데 함경 의원은 아니 다른 걸 물어보면 되지 않느냐. JTBC 뉴스룸에 나오지 않은 거. 내가 지금 방금 말한 거. 충전선. 어떻게 충전했는지. 어떻게 충전을 해야 4분 만에 킬 수가 그게 있나? 너무나 궁금하다. 충전을 어떻게 했는지. 네. 그래서 이제 전기로 했겠지 뭐. 아니 그래서 자기는 오히려 그 1월 11일 JTBC 뉴스룸을 보고 네. 그전에는 그렇게 심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 방송을 보고 더 의혹이 갔고 이게 조작이라는 거에 의혹을 더 품게 됐다. 우리 함기용 위원님 굉장히 독특한 성격이시죠. 굉장히 네. 의심이 많으신. 예전부터 굉장히 의심이 많으셨던 분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네. 그래서 이제 야당 위원분들이 결국 두 분 다 나가버렸습니다. 퇴장을 해버렸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도저히 말이 안 통한다. 근데 사실 지금 여당 추천과 야당 추천이 3대2로 사실 야당 위원이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다수결로 만약에 결정을 하면은 그렇죠. 힘들 수 있는 네. 상황이에요. 그런데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당 추천위원인 하남신 의원 같은 경우가 기자들을 보면서 심지어 기자분들이 자기를 기사에 쓸 때 여당 추천이라고 괄호하고 꼭 쓰더라. 네. 그런데 나는 여당 추천이지만 탄핵에 반대하지 않는다. 나는 바른정당 추천이다. 나는 정말 딱 그런 류의 얘기를 하시면서 네. 나는 탄핵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아까 말한 취재원 보호나 취재 경로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네. 식의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야당 위원들이 잘 설득을 하면 하남신 위원은 어떻게 보면은 넘어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하남신 위원은 또 동시에 그런 합리적인 얘기도 했지만 이거 문제 없음 하면 저 또 농성할 거 아니냐 이런 좀 비합리적인 얘기도 했죠. 네. 어쨌든 그래도 이제 잘 설득으로 인해서 저 같은 경우는 마무리를 했어야지 퇴장을 해봤자 그럼 3대2가 아니라 3대0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좋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기도 하고 네.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거를 만약에 정말 문제 없음을 했을 경우에 네. 다시 농성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높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태극기 집회에서는 박효종 심의위원장은 자결하라 막 그런 주장도 나오거든요. 박효종 위원장이 좌파라는 얘기도
그러니까요. 네. 오래전부터 뉴라이트 활동을 해오셨던 분인데.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야당 위원들이 잠깐 네. 퇴장을 했을 때 김성묵 소위원장 이분도 이제 여권 쪽이신데 네. 이제 그분이 내가 그러면은 자료 제출 정도로 합의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오겠다. 네. 위원들 방에 가서. 그래서 정회가 됐어요. 20분 정도.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기자들이 다 화장실을 갔죠. 네. 이제 2시간 넘게 진행된 사안이었고 그날은 JTBC 전에도 무한도전의 역주행권. 그게 이제 신문에 올라와서 김태호 PD가 왔었거든요. 아, 그래요? 양복 네. 입고 오셨나요? 아니요. 되게 멋진 코트를 입고 오셨는데 네. 저희 회사에 미디어 오늘에 네. 이유림 디자인을 하는 이유림 기자가 있어요. 네. 정말 똑같이 생긴 거예요. 아, 우림 씨하고? 저는 우림 씨가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똑같아. 네. 아무튼 그런 일이 있어서 정말 길어졌었거든요, 회의가. 네. 그래가지고 기자들 다 너무 목도 마르고 막 아무튼 그래서 화장실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 기자들을 보시면서 함기영 위원이 화장실 앞에 서서 아니 어떻게 충전선을 그렇게 4분만 할 수 있냐. 자기는 그 충전을 4분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라고는 말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화장실 앞에서. 그래서 뭐 쓸데없는데 이렇게 진짜 집중을. 되게 디테일하시구나, 저분은. 아무튼 그런 얘기를 왜 기자들한테 그런 보수 단체의 주장을 네. 약간 똑같이 여과 없이 들으시고 계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자료 제출로 결론이 났다면 이후에 뭐 절차는 또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후에는 사실 이게 바로 다음 주에 또다시 안건으로 회의를 할지 그건 아직 알 수가 없어요. 보통 수요일에 이게 소위가 열리죠. 소위가 열리는데 보통 월요일 저녁이나 화요일 정도의 안건이 결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다시 이거는 확인해봐야 되는 사안이고 사실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업계 쪽의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들어보면 징계를 받을 가능성 굉장히 낮다. 네. 그래서 징계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재판 중인 사안이고 수사권이 없는 심의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뭐 할 건덕지도 아니고. 그쵸. 근데 만약에 이거를 가지고 징계를 내렸다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되겠죠. 아마 뭐 그리고 이제 그렇고 재판에도 그렇고. 안 그래도 아까도 말했지만 공정성 심의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지적이 나와 있어요. 정치적 편향적인 결정을 많이 내려왔고 사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징계감이 된다고 하면은 일단 언론에서 엄청난 비난이 나올 것이고 그렇겠죠. 이제 조금은 수그러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해체하라. 라는 얘기가 다시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사실 계속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해체 이야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종합편성 채널, 그러니까 종편이 생기고 나서 어느 정도 순기능도 있었다라는 얘기도 나올 때가 있거든요. 워낙 이제 종편이 심하게 이제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언론 시민단체나 이제 야당 같은 곳에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면서 완전 막말 같은 것들은 조금 순화되지 않았냐. 이런 순기능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해체의 목소리가 계속 있기는 했지만 조금 이렇게 이 기구를 공정하게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도 있었는데 이번이 이렇게 된다면 징계가 나온다면 아마도 해체 이야기가 다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문제 없음 내려도 아마 저쪽에서 난리 날 테고 문제 있음 내려도 이쪽에서 난리 날 텐데. 국가 심의 자체를 하면 안 되는 사안이었죠, 사실. 그렇죠. 애초에 그냥 안건을 올려서는 안 되는 사안이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더 웃겼던 게, 저 계속 말해도 돼요? 네, 말씀하세요. 너무 말 많죠. 다 자를 거야. 네, 더 웃겼던 게. 어제 심의 안건이 시작되면서 이제 야당 추천 윤은열 위원이 이거는 심의 안건에 올라서는 안 되는 사안이다라는 말을 한 20분 정도 계속 길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물어본 거예요. 이제 야당 위원이 사무처한테 아니 이거 왜 심의 안건에 올렸습니까? 우리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왜 올렸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무처 직원이 저희도 어떻게 할 방법을 몰라서 일단 올렸다. 할 방법을 몰라서? 그랬더니 이제 야당 위원들이 아니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약간 이런 황당한 사무처 분들이 안건을 고르시는 분들이 그게 직업인데 그거 할 줄 모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홈페이지에 이미 다른 법적 수단이 행해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하지 말자라고 되어 있는데 스스로의 원칙을 저버렸다는 그런 비판이 나오는 지점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마 밖에서 저렇게 떠드니까 또 겁도 나고 막 그랬겠죠. 뭐 그거는 뭐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어쨌건 뭐 심의가 제가 생각해도 좀 안 될 것 같아요. 정청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고 전민경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청 기자 뭐 할 얘기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보도에 문제가 있는 걸로 나와버리면 네. 특검하고 또 스텝도 꼬이고 그렇죠. 또 지금 정권 교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직의 명운을 생각을 한다면 네. 아마 어떻게든 발을 뺄 겁니다. 그래서 3월 둘째 주에 이제 탄핵 헌재 결정이 나니까요. 그때까지 네. 시간을 끌다가 나나요? 시간을 끌다가 네. 대충 이제 유야무야 끝내지 않을까. 요 네. 탄핵 그 결정 난다는 말은 방송 끝날 때마다 한번 다시 물어볼까? 알겠습니다. 나야죠. 그럼, 네, 나야죠. 그러면 뭐 1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